영주 출신으로 맹활약 중인 자랑스러운 영주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13번째 시간에는 법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재경 영주시 향후회 부회장도 역임하셨는데요. 김태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기관들의 자문도 맡아서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력을 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저는 우선 인사를 좀 드리면요. 네. 영주시 출신이고 문수면에서 잠만에서 태어났고요. 문수중부초등학교와 영주중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현재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주 시민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돼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영주의 범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주로 그 지방자치단체나 공사 등 공공기관의 법률 고문이나 이사, 위원 등을 많이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제천시, 서울시 중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의 법률 고문을 역임한 바 있고요. 대한주택공사 비상임이사와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도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현재도 서울시 의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고문변호사와 서울시 서촌문화원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이런 분이 우리 영주에 계신다니, 영주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니까요. 너무 정말 뿌듯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재경 영주시 향후회 부회장도 하시고 또 재경 영주중 동문회 부회장 등 이제 활동을 역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지금도 동창 동문들을 뵈러 영주에 자주 가시는 거죠? 예, 뭐 영주에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라고 또 부모님이 또 영주에 계시기 때문에 아, 네. 자주 내려가는 편이고요. 네. 저희 고향은 저희 어릴 때 한 25가구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0여 가구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온 동네라서 좀 붐의 산골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그 고향에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한 11명 있었는데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한 5년 전에 한 40년 동안 못 보다가 우리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한번 모이자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영주에서 1박 2일로 같이 회포를 푼 적이 있고요. 중학교 동창들 중에서는 한 10명 정도가 한 40년 동안 지금까지 부부 동반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올해 마침 또 11월에 제가 재경영주중학교 동문회 13대 회장으로 또 선임이 돼가지고요. 아무래도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또 많이 또 영주를 찾아볼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40년 동안 못 봤는데 이렇게 또 관계가 이어졌다니까 굉장히 끈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동창 동문들을 만나셨을 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코 묻은 코 흘리게 때 이제 그 같이 자라서 자랄 때는 평생을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 같이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정말 얼마 살지 못한 한 15, 16년 같이 살다가 그냥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고 서먹하기도 하지만 참 그 어릴 때 같이 태어나서 같은 동네에서 자란 그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40년의 세월이 단 하루 전에 봤던 친구처럼 음. 뭐 막역 없이 그냥 어릴 때 물장구 치면서 놀던 친구들처럼 허심탄회하게 남녀가 같이 네. 그냥 뭐 자식들 키운 얘기, 살아온 얘기 이런 얘기를 그냥 허물없이 네. 뭐 가릴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그런 참 좋은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런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연결이 돼서 연락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네, 변호사님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중학교까지 영주에서 다니셨다고요. 네, 혹시 그렇습니다. 뭐 기억에 남는 뭐 동네 모습이나 뭐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 참 엄청 많은데요.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전기가 제 고등학교 때 들어왔으니까요. 네. 뭐 밤이 되면은 겨울 그 긴긴 밤에 밤이 되면 시골 아이들이 모여서 텔레비가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네. 그래도 정말 엄청나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 기억나는 건 학교를 한 산을 넘어서 걸어 다녔어요. 시골이다 네. 보니까 산을 넘어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도 심심하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집에를 가는데 그냥 우리가 무조건 똑바로 한번 가보자. 그럼 똑바로 가기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앞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타고 넘어가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타고 넘어가고 겨울가가 있으면 겨울을 넘어가고 그러다가 밭이 있으면 밭을 또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밭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봄인데 감자가 이제 아직도 이제 성숙이 안 돼가지고 덜 자란 감자인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고 2학년 그 위에 이제 형뻘 되는 형이 그 감자 자라는 거를 빼가지고 어린애들은 캐 먹잖아요. 이제 자기 맛도 아닌데 네. 갖다가 캐 네. 먹으면 야 이거 얼마 안 자랐는데 조그만한 걸 뭐예요? 조그만한 걸 캐 먹으니까 또 애들이니까 여럿이가 다 막 캐 먹고 네. 야 이렇게 캐 먹으면 이거 주인인데 발각될 것 같으니까 그 감자의 그 줄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또 이렇게 바위 속에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 쭉 가는데 학교 앞 그 골목을 쭉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 박 주인께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동네 그쪽으로 오는 애들 다 잡아놓고 있는 거야. 애들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들어가지고 뭐 누가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가 마침 한 대여섯 명이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누나뻘 된 4학년 되는 우리 동네 그 누나가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네. 그 자기가 다 막 붙들려 있으니까 이제 그분한테 얘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 다 보내고 우리가 학교 모두 이제 들어갈 종이 쳤는데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네. 담임 선생님 제가 책임진다 그러고 그러니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네. 들어가가지고 종아리도 몇 대 맞고 그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변호사님의 학창 시절 어땠는지 궁금한데 학창 시절에 이 장래 희망을 네. 변호사라는 꿈을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예, 그 뭐 시골에서 뭐 변호사가 뭔지 이런 거는 미처 생각을 못 했을 거고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를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시골에 뭐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 옛날에 사법시험 그때는 고등고시라고 했어요. 네. 그 뭐 영주 그래봐야 뭐 몇 년에 가야 뭐 한 명 생길까 말까 하는 그런데 또 우리는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마친 거 지금도 이제 그분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판사가 됐다. 시험 되면 그냥 판사가 될 때 됐죠. 요새 달라서. 네. 고등고시가 되면 거의 다 판사로 가니까 판사가 됐다 이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면서 막 굉장히 그 가문의 영광 내지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또 이제 뭐 암행어사 이런 것과 이제 연결 지어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늘 밥 먹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듣고 주변 어른들인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아 그거에 대한 선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대학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로 결정하잖아요. 네네. 그때 친구들이 뭐 일단 2학년 되면 문과를 갈 건지 이과를 갈 건지 막 애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참 그런 고민 하나 없이 음. 그냥 끝까지 그냥 독과대학에 대한 생각이 너무 깊게 박혀 있어서 음.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진로에 대해서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 물론 뭐 변호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과대학을 가서 어떻게든 뭐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음.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음. 이제 이걸로 오게 된 겁니다. 네. 생각이 그래도 확고하셨네요. 예,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아까 쭉 이력들을 읊어 주셨는데 변호사님의 전문 분야는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아까 뭐 앞에 쭉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고문 변호사나 법률 고문, 뭐 임원 뭐 이런 이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행정 사건을 많이 접해서 네. 남들보다 이제 행정 사건의 전문성을 좀 많이 쌓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가 한 15년간 조정위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연등 가사 사건에도 많은 경험을 가져서 그 부분도 전문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제 나름대로 또 개발을 한 건 일조권에 대해서 제가 상당 부분 이제 그 소송을 많이 달아서 일조권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은 좀 덜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는 좀 많이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수임하신 사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뭐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짧게 그 하나만? 네. 형사 사건인데 네. 한 60대 중반 되시는 분이고 네. 약간 다리를 약간 이렇게 좀 불편하신 네. 그분인데 이제 택시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운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눈 깜빡할 사이에 자칫하는 순간에 그 앞에 지나가는 어린 학생을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음. 발생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고 의자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일반인들보다 좀 많이 걸리는데, 통상 애들이 이렇게 뭐에 부딪히면 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거냐고 도망을 가는 게 있어요. 음. 적어도 자기가 애가 이제 뭐 어디 괜찮냐 이러고 하는데 그냥 뭐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까 애가 음. 그냥 자꾸 피해서 가버리는 거야. 그럼 일반인들이 그러면 내려서 붙들어서 뭐 괜찮냐, 뭐 혹시 문제 있으면 명함 주면서 뭐 이거 전화해라 이렇게 나도 하는데, 이 따라가지도 못한 사이에 애가 골목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고소가 들어가고 뺑소니가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네. 구급제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형사 처벌도 무겁지만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면허가 음. 취소되면 그걸로 그냥 일반인들은 면허 취소되면 그냥 승용차 일정 기간 뭐 운행 안 하면 돼요. 이분은 택시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택시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내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있긴 한데 이제 그 넉넉하지 못하고 이래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생계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 두 분이서 이렇게 그 택시를 운행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막 돈을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개인 택시를 사 드린 거예요. 네. 사두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음.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니까 뭐 부딪히고 필요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뭐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냥 현장을 가버렸으니까 이 뺑소니 맞다 그래가지고 음. 경찰에 이제 사건을 올려가지고, 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사건을 맡아가지고 그 내용을 쫙 듣고, 우리 음. 판례에 보면은 여러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치고 현장을 그냥 보호 조치를 안 하고 이탈하는 경우에도 네. 그 상해가 아주 경미한 상해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특가법상 뺑소니 범죄가 안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검찰로 송치돼서 담당 검사님은 이제 피의자를 모시고 가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좀 다리도 불편하시고 네. 또 이게 생계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면은 이게 뭐 생계가 박탈될 뿐만 아니라 그 택시 면허를 얻어놓은 게 그게 완전 휴지 조각이 되고 그걸 그냥 남인데 넘기면 한 8천만 원 1억 받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검사님도 그 다리 한쪽이 좀 불편하시고 이런 여러 네. 사정을 감안하시더니 네. 그런 일이 이해를 있었군요. 해줘가지고 네. 유의 처분이 나가지고 그 뭐 봐주는 건 아니고 법리대로 뭐 잘 적용이 됐죠. 네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와서 참 고맙다고 하는 걸 볼 때 네. 참 변호사로서 참 보람을 느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짧게 고향분들 또 애양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제가 뭐 인도에서 이제 태어났고 또 부모님도 그 살아계시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들 건강하시고 어, 영주는 이래 가보면은 좀 무뚝뚝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외부의 사람들 오면 좀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영주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참 그리고 전통적인 그 유교와 불교의 문화유산도 아주 많은 그 고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넉넉한 인심을 발휘해서 모두가 그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영주 시민들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랑 영주 지금까지 김태주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